우리가 이 논어라는 공부가 굉장히 큰 공부라니까요. 사실은 할 때는 내가 뭐 이거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문장 풀이 하다 보면은 감이 안 오고 뭐 그래서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큰 공부가 하고 나면은 우리 선생님들 마음의 키가요 한층 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사실 예전에 공부하면서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어렵더라도 문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자, 그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요. 한번 제가 풀이해놓은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작게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으나 만약 다투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활쏘기일 것이다. 읍하며 겸손히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술을 마시니 그 다툼이 군자답다. 공자가 군자의 다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뭘 예를 들었냐면 활쏘기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공자가 불특정 다수인 제자들한테 군자라는 사람이 다툼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다툰다고 치면은 활쏘기라고 했는데 왜 활쏘기가 등장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문장에서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시대 아니에요? 네. 춘추 시대는 전쟁이 그렇게 많았어. 그게 전국 시대는 그야말로 싸움 전차인데 전국 시대보다도 있죠. 춘추 전국 시대보다 춘추 시대가 더 싸움이 많았어요. 춘추 전국 시대가 제가 이 공부라는 것이 한참 머리가 좋을 때 해야지 기억에 많이 남는데 늦게 공부를 하는 바람에 뭐 숫자 같은 걸 인정하려면 많이 당황을 하는데 이 기원전 춘추전국 시대가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220년까지 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탁지만 550년이요. 550년이고 550년 가운데 춘추 시대가 23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가 320년, 그래서 550년인 거죠. 그 가운데에 춘추 시대가 전쟁이 한 100번 이상, 그 다음에 480번 이상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전쟁이 바로 1100번 이상, 그 다음에 480번 이상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은 춘추시가 짧고 전국시대가 긴데 전쟁은 이때가 더 많이 했잖아요. 1100번 이상 1년에 5번 정도로 한 거예요. 지금 230년던 1100번을 했으면 1년에 5회 이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춘추시대 초기에 제후국이 몇 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140개국. 근데 이합집산을 이루어서 전국시대 오면 전국 칠흥이라 가지고 7개 나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7개 나라니까 전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조그만 나라끼리 이제 전쟁인 거야. 이건 이때는. 이때 이 시대에는 그런데 문과 무의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문무가 구분이 없는 시대야. 그래서 군자라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재주가 6개가 있으면 그 6개가 잘 알듯이 뭐예요? 예, 악, 사, 서수인데 거기에 사가 활쏘기고 어가 말모는 거인데 이때는 보통 이게 전차전을 벌였어요. 이때는 춘추시대는 전차전을 벌이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잘 몰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가 우리가 제후의 나라를 천성제국이라고 하고 천자의 나라를 만성제국이라고 하는데 천성제국의 일승 하나가 4마리 많이 끄는 전차 한 대를 말하는데 사가 그 전차 한 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거예요. 원래는 사라는 존재가 제후는 1000대, 천자는 10,000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 사후의 군자는 심신을 수련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활쏘기였어요. 무쪽이 심신 수련의 대표적인 이 수양법이 활쏘기였어요. 군자의 심신 수양법의 대표적인 것이 활쏘기였다니까요. 활쏘기. 근데 그 활쏘기를 왜 이 문장 속에 들어있냐? 지금 이 문장이 8일편 아니에요. 8일편. 8일편이라는 편명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 계시가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참남한 짓을 8일문을 추면서 뭐 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와 관련이 있어 이게 예의가. 실질적으로 활쏘기 자체가 그냥 무술만 닦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의가 추가되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정조가 궁궐에서 신하들 데려다 놓고 활쏘기 같은 걸 했어요. 그 그림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의계인데 의계 그림인데 그 대사례 그림이에요. 대사례. 대사례라고 해서 우리 한자는 사람들 알고 있어야 돼요. 대사례. 이 대사례가 그런데 정조가 이 대사를 행하면서 팔을 쓰는데 점수만 50발을 쓰는데 50발 가운데 마지막 한 발을 갖다가 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한 발을 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군자의 도리. 그게 이제 예를 갖추고 해야 하는 행동이야. 정조가 한 발을 안 쏘는 게 예를 갖추고 하는 행동이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게 대사례라고 해서 예도래자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에서도 지금 이 문장에서도 예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 그렇죠. 의파롭자. 의부는 것이 의병이라는 것이 예를 행하면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심신수양이라고 했는데 활쏘기가 이게 너고 나오고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승패는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진 거야. 그래서 얘기해도 진 사람과 반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구적이요. 진 패배의 원인을 상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돌이켜서요. 이게 지어를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어조사로 쓰일 때는 어조사 저로 읽어야 돼요. 자칫대로 제로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에게서 구한다 이거 잘못을 그 얘기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죠. 우리 위령공편인가요? 위령공편에 보면은 군자 저기 소인 그렇지 저인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군자는 자기에게서 잘못을 구하고 소인은 그렇지 경쟁을 했는데 내가 진 것을 저놈 때문에 하고 남에게서 잘못을 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활쏘기는 자기에서 반구저기하는 운동이야 지금. 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진 거이지 상대가 뭐 나를 꼭 이기고 싶어가지고 경쟁 심리를 발동해서 나를 이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활쏘기 지금 예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왜 느닷없이 여기에 예우 관련된 8일편에 예우 관련된 문장인데 뭐 활쏘기 관련된 뭐 군자기가 뭐 다툼이 없는데 뭐 다툼이 있다고 치면 활쏘기일 것이다 뭐 하면서 왜 활쏘기를 얘기하고 있냐 이게 예우 관련돼 있어요. 심신수련 아까 심신수양법의 활쏘기였는데 심신의 실은 뭐예요? 마음까지도 닦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그 활쏘기가 마음 닦는 일과도 관련이 됐다고 본 거지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이 왜 여기 쓰이든지 이해가 가져 있다뇨. 네. 자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장풀이를 해야 돼. 네네. 네. 자 자왈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군자 인덕학시 가진 사람이라고 했죠. 무소쟁이나 없을 무자 바소자 다툴 쟁자 다투는 바가 없다 이거죠.
군자는 다투는 바가 없으나 자 만약에 다투는 바가 있다면 필야 이게 논어가 어려운 것이 이제 만약에 다투는 바가 있다면 그런 문장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 논어가 어려운 것이 이렇게 그냥 추락해서 줄여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통째 빠진 거예요. 만약에 다투는 바가 있다면 그 문장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필야 사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원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있다면요. 반드시 있다면 활속일 거다 이거예요. 어조사 호자 이제 단정적으로 쓰이는 어조사예요. 그다음에 어조사 자는 잘 알듯이 종결형 어조사고요. 반드시이다. 그런데 있다면 활속일 것이다. 뭐 이런 풀이죠. 그걸 반드시 활속일 것이다 그렇게 풀릴 거예요. 그다음에 읍양, 읍하고요. 예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읍하고 우리가 사형할 양자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겸손히 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저 국궁장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국궁장에 가서 활쏘를 때 이런 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직접 국궁을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나 치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국궁장에 가가지고 그 활쏘기 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런 동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읍하고요. 겸손히 하면서 사대에 이제 올라 그리고 말이 일자 그리고 오를 승자 올라간다 이거죠. 사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대. 거기 위에 썼는데. 원래 오늘날은 이제 국궁장에 가면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활 쏘는 정자가 있어요. 사정. 그 활 쏘는 정자는 사정이라고 하는데 정자 정자에 사정에 이 대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뜰 위에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어요. 단. 높은 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국궁장 우리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국궁과 관련된 사진 찾아보시면 단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서가지고 이렇게 쏘아요. 이게 대 위에 올라선다 이거예요. 대가 좀 높은 지대를 말하는 거죠. 대 위에 올라서 가지고요. 그리고 쏘고 그리고 나서요. 올라가서 쏘고 그러고 나서 하이 읍하니 이게 이제 진 상황이야. 내려와서 진 사람은 마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대사례를 얘기했는데 대사례는 임금이 주체하는 걸 말하지만 저 지방의 대부나 지방관이 이 활쏘기 대회를 내면 그건 향사례라고 그래요. 향사례. 네. 지방관이나 이 주체를 향사례라고 하는데 이런 향사를 갖다가 음사라고도 해요. 음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 사람들한테 술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 벌주로. 바로 그걸 지금 표현한 것이 내려와 가지고 진 사람인 경우는 술을 마시나니 그것이 다툼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군자의 다툼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다툼이 군자답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8일편에 해당된 제 7장의 문장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일편 제 8장에 해당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일편 제 8장에 나온 신출한자는요. 쉬었다 가시죠. 예? 쉬었다 가시죠. 왜 쉬지도 않고 계속 하시네요?